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이버에 있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는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이런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표시를 눌러주셔서 저희들이 있는 소식을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우성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정우성 씨가 또 악플들까지도 많이 읽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반대 정서도 중요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정우성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난민 관련 악플도 읽는 이유, 이런 이제 기사 뉴스가 떴습니다. 정우성 씨가 한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우성은 난민을 둘러싼 오호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특히 정우성은 이주민과 난민을 혼동해 여러 오해가 불거졌다고 봤다. 그는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왔지만 난민은 강제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이라며 이주민과 난민들의 노동행위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차이가 없다. 학력도 높고 난민이라고 해서 보호국의 절대적인 도움에 의존하려고 안 한다. 이주민보다도 자존감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세를 안 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올까?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정우성은 난민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관련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서 벌어지는 오해 같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당국을 거치나? 가짜 난민에 연결돼서 생각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가짜난민이라는 프레임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짜난민이란 단어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보는 시선 등에서 비롯된다. 가짜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로 나뉘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주요 골자가.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은 참 힘든데 대한민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적게는 6배, 8배, 10배 이상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렇게 한 이 사람들, 자의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렇지만 난민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 나라에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과 난민은 완전히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띠고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하고 난민하고 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오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이 어떨까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일까요? 네, 진실은 뭘까요? 여기 봅시다. 2019년 4월 9일 날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불법 체류자, 너도 나도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무더기 적발. 난민 신청 시 3년 이상 합법 체류, 난민법 악용, 허위 난민 양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벌이를 하려는 불법 체류 취업자들을 난민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난민 신청하도록 알선한 변호사, 행정사 등 25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김도영은 허위 난민을 양산하는 다수의 난민 브로커 1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난민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 시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악용, 장기간 불법적인 체류 취업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을 하면 G1 비자, 체류자격 부여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또 일정한 범위의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출입국 외국인청과 공조수사를 실시해 SNS 광고 등으로 허위 난민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메이커, 통역인, 전담 사무장 등을 고용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 및 행정사, 난민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다. 행정사 A씨는 난민 브로커를 사무원으로 고용한 후 모집책 겸 통역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 몽골 국적의 외국인 108명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허위 체류지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가별로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의 정형화된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인적사항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난민 신청서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B씨는 외근 사무장을 통해 난민 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사무장은 전문 스토리 메이커와 모집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 태국 국적의 외국인 183명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무장에게 수임료의 30에서 5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터뷰에 동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난민 신청인들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후 그 후속 절차인 이의 신청, 행정소송까지 위임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 신청 방법을 습득한 후 한국어나 영어에 능통한 통역인과 함께 난민 브로커로 활동한 자생적 외국인 조직과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입국시켜 난민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고용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조직도 적발했다. 이들 조직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미모 위주로 선발해 무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케 한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체류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래는 뭐 전국 접수 난민 신청은 2016년에는 7,541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9,942건, 2018년에는 16,173건으로 급증했다고 되어 있네요. 검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 명단을 출입국 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 퇴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정우성 씨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잘못됐냐면요. 정우성은 난민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관련, 난민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가 아니고요. 지금 기사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딱 찝은 겁니다. 기사 많은 것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너도 나도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A씨가 108명, B씨가 183명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생적 외국인 조직,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 신청 방법을 습득한 다음에 이거 돈 되겠다 해서 난민 브로커로 활동한 자생적 외국인 조직, 개인이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또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입국시켜 난민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고용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조직 또 적발했다. 이 한 가지 기사에서 한 사람은 108명, 한 사람은 183명, 291명의 가짜 난민 신청을 했고, 난민 브로커로 활동한 자생적 외국인 조직은 몇 명을 난민 신청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하는 난민 브로커 조직, 여기도 몇 명이나 가짜 난민 신청을 했는지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기사 한 건만 가지고 지금 뭐 300명도 이제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서 벌어지는 오해가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냐면 난민 신청 시 3년 이상 합법 체류, 이것 때문입니다. 정호성 씨는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당국을 거치냐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고 난민 신청이에요. 난민 신청. 10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호성 씨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올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 12월 7일 기사죠. 인도적 체류 허가로 입국한 시리아인 D씨였습니다. 2014년 7월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그는 시리아 난민이라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인도적 체류 허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D씨가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난민 인정 신청서에 민병대 사병으로 복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IS에 가입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그의 차량에는 20kg 분량의 폭발성 물질, 부탄가스, 폭죽 등이 발견됐습니다. D씨는 경찰이 오랜 기간 추적해온 IS 가입 전도사였습니다. 정호성 씨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란 얘기신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너무나 좋은 그런 구실입니다. 난민을 둘러싼 5개념을 정립하고자 생각하셨는데, 정호성 씨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 틀린 거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틀린 것을 가지고 진실을 정립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정호성 씨가. 악플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물론 너무 심한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너무 심한 댓글을 저도 읽어는 봤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긴 한데 악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지금 진짜 난민들만 대하셔서 그 사람들만 챙기기에도 바빠서 다른 것들을 못 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호성 씨가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가짜는 가짜대로 밝히고 이렇게 좀 바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저희는 지금 더 정확한 데이터, 더 수치적으로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난민대책 국민행동이었습니다. 네이버에 난민대책 국민행동으로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종 표시기 눌러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가 뜰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